네, 안녕하세요. 네, 땡큐 부동산 박천석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인천대로 공사가 요번 달 말에 착공을 시작하죠. 네, 인천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이 인천대로가 이 방음벽이 모두가 사라지고, 네, 이 주변은 지금 설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네, 기존 노후된 빌라, 아파트, 저층 아파트에서 추후에 뭐 주상복합 아파트든 상가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한번 저와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이 인천대로 주변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맵으로 저와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주변에 버스 정류장 이러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일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한 2차로 도로 일대에는 이쪽으로 별로 차량이 출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로 일반화를 하면서 이 근처에 있던 이 조그만한 요 양옆에 있던 도로에 버스 정류장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던 버스 정류장도 대량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생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 과연 몇 개의 버스가 지나다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차량이 운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우선 제가 거주하는 이쪽 가정동 지역에서, 그 다음에 나름 번화가 지역인 성남역 기준으로 해서, 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네, 지적도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지적도죠. 네, 그것을 지금 눌러봤습니다. 일단 루어는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고,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약간 흐릿한 노란색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 요쪽 보시면 이쪽 빨갛게 쳐져 있는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이죠. 옛날에 그 성남역 부근, 그 부근의 일반 상업지역이라 지금 보면 한 용적률 한 4, 500% 정도는 짓는 것 같아요. 네, 꽤나 높은 용적률을 제공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고밀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가 생기면 과연 어디에 생길까? 자, 요 부분이 인천대로로 방음벽이 다 철거됐다 가정하고, 이 주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다른 데의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루원 이편한 세상 같이 어, 상주 거주 인원이 굉장히 집적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면 300m 정도 거리에 버스가 한번 쓰죠. 또 여기도 보면 여기 실질적으로 거리, 이게 유턴을 해서 그러지 유턴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에는 거리가 300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타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는 한 500m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다른데, 아이고 이건 면적이구나. 또 여기 서경에서 여기
신연파 축소까지도 한 400m 돼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찍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좀 가까운 편이긴 한데 가청중앙시장까지는 한 200m 돼요. 자, 보면 200m 대도 있고 400m 대도 있고 300m 대도 있고 500m 대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를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이제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자,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과연 어디 사람들이 이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 네, 이 정도 되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일까요? 네, 한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요거 이용하겠죠? 직접적으로 이용하겠죠? 제일 그래도 가까운 편이니까. 그러고 여기 사람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요걸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류장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네, 면적으로만 보면 21082, 16677, 그 다음에 16755, 53928, 이 정도 면적이에요. 자, 여기가 용도 지역 자체가 다 다르죠. 여기는 여기는 중심 상업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이고, 여기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얘도 일반 상업이고, 얘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다 다양한데, 딱 중간값만 잡읍시다. 용적률. 네, 일단은 공용 면적, 도로나 이런 거 좀 뺄게요. 한 곱하기 한 20% 정도 뺀다 가정할게요. 그럼 5만 제곱미터죠. 5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자, 용적률 한 평균 한 300% 잡겠습니다. 300%. 그럼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16만 9,639제곱미터고요. 요거를 국민평형 84로 나누면 2,000세대예요. 한 2,000세대 정도가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일단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얼마나 살까요? 얘랑 왜 거리가 이렇게 가까울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살까? 이거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거고, 또 요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이용할 만한 사람들, 이 정도 되겠죠. 또 여기 이용할 만한 사람들, 이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요 정도 이용할 겁니다. 뭐 이쪽 분들은 뭐 다른 거 이용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도 상황에 따라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나눈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리상으로만 그냥 나눈 겁니다. 자,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넓죠? 얘랑 비슷비슷하거나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고 여기 보면 여기 버스 정량은 이 정도 될 거죠.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또 어느 정도 될 수 있냐? 일단 이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을 쓸 수도 있고 이쪽을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버스가 하나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즉, 이쪽으로 탈 수 있는 버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것도 크다 보면은 이게 좀 쭈그라들어야 되는데 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 없으니 여기는 몇 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쪽으로, 이쪽 이용하고 이쪽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버스가 한 대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사람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요. 네. 왜냐 이쪽이 더 타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겁니다. 즉 면적이 어느 정도의 배후 유효 수요가 받쳐져야 버스 정류장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쪽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쪽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여기 버스가 생기면 누가 이용하겠냐? 자, 일단 성남역 기준으로 환승역이죠. 당연히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됩니다. 환승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면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쪽이 어디에쯤 생길까? 뭐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 이쪽과 이쪽 사이에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이 생긴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여기 생긴다. 정류장이 생긴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 배우 이거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될까? 자, 어디까지 될까? 그러면 여기 사람들 이용하겠죠. 여기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얘기하겠지만 이쪽은 지하 터널로 좀 크게 이쪽으로 뚫려 있어요. 사람이 다니고 싶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쏠림보다는 이쪽 쏠림이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경사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경사지가 낮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배후 수요가 될 수 있죠. 또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배후 수요가 이쪽에서 건너가는 사람들. 자,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클 수가 없어요. 자, 가서 한 중간 정도쯤에 끊읍시다. 자, 이 정도 끊고 이 정도가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또 요거를 이용할 만한 사람은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가까운 사람들 요 정도 이 정도는 여기를 이용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가까울까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가까울까요? 라고 했을 때 거리상으로는 딱 중간입니다. 거의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가까운 쪽, 가기 편한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으로 더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걷기도 편하거든요. 이쪽에 공원이 조성되면 더 걷기도 편하기 때문에 뭐 나뉘어질 수는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적 보십시오. 엄청 넓죠? 자, 아까 루원에 제가 네모칸 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기 신현사거리 여기 신현사거리인가? 여기 지금 옛날 롯데리아 사거리 여기만큼의 크기예요. 네, 굉장히 넓죠?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 배후 수요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버스 정류장이 생길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디쯤에서 정거장이 정지해야 맞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쪽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쪽 좌우에 이 공간 여기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인천시에서 버스 정류장을 또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정도 면적이면 꽤 넓죠. 근데 이 정도 면적도 수용할 수 있고 또 이쪽 면적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네요. 좀 멀리 있네요. 근데 보면 버스가 몇 개 다니나요? 두 개밖에 안 다니죠.
버스 많이 안 다녀요. 즉 사람이 선호하는 버스 정류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 권역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요쪽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넓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권역이 굉장히 크죠. 그러고 이쪽 이쪽에 사는 분들 이쪽에 사는 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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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분들 이렇게 사는 분들도 이쪽에 생기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권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버스 정류장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이제 생기겠죠. 버스 정류장이. 네, 생길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역이 워낙에 크니까 이 권역이 워낙에 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잠재 거주 배우 수요가 워낙에 크니까 막 아까처럼 500m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뭐 300에서 400m 정도 가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정거장이 있다고 그러고 한 300m 정도 간다 치면 이 정도 간다고 가정할게요. 이 정도 가고 그러고 자 여기 버스 섰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을 이제 이용하겠죠. 그러고 또다시 버스 정류장에 또 한 번 서야 돼요. 근데 여기 교차로가 있으니까 교차로 은근해서 보면 자 여기 세대수 여기 세대수 여기 이 뒤는 이쪽 뒤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좀 줄일게요. 뭐 버스가 많이 안 다니지만 외곽이긴 하지만 좀 줄일게요. 이쪽으로 빠지는 거 생각하고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만약에 생기면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이 정도 되겠죠? 이쪽이 생기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여기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또 어디 생기면 또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어디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애매한 게 뭐냐면 많지 않아요. 버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그 배우지의 외곽이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안 다니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일반화가 되면 이쪽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뚫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버스가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버스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할게요. 얘가 버스가 늘어난 거긴 한데 그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이쪽에 어디 버스 정류장이 생기냐 우린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생기면 잠재 수요가 이 정도는 되겠죠. 자, 이 정도 잠재 고객이 이쪽 어디에 버스 정류장 생기면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낙원 아파트 있는 쪽, 자 버스 정류장이 생기면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아이고 잘못 눌렀네. 삼각형이 돼버렸네.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이쪽에 생기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면적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한 3,400m 가서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갈지 자 300, 400, 300, 400 어디에 설치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300, 400대에 400m 떨어진 데에 설치될지 300에 설치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300대로 기준으로 할지 300 초반 400대 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일단 한 요게 한국 아파트 쪽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돼서 버스 정류장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고 만약 이쪽에서 내려서 이쪽에 분산시켰어요. 그럼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죠. 네 버스 정류장 여기 지금은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일반화되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로 지나가는 버스는 뭐 이쪽 루원 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쪽 부평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라서 버스 개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 대밖에 안 지나다니지만 향후 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수요는 얼마나 되냐? 자, 이 정도 되면 버스 정류장이 여기도 있으니까 일단 가까우신 분들 요렇게 이쪽도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 되겠죠. 그러고 여기 버스정이 생기면 여기 분들 한 요 정도 되는 분들 요 정도 되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또 잠재 요걸 이용할 수 있는 잠재 횡단보도가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요정 좀 거리 요 정도. 자, 이 정도 되시는 분들 이쪽 넘어갈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박스를 안 친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쪽만 체크를 한 겁니다. 즉 이쪽은 배우가 좀 적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요 세 개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 요 버스 정류장을 써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버스 정류장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 거리가 그래도 300m네요. 가깝네요. 네, 300m예요. 아니면 이 버스 정류장을 좀 더 이쪽 위로 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끌어가냐? 이 면적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배우 수요가 많이 작으니까 좀 더 멀리 옮겨서 얘를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올리면 얘를 요 정도 올려 육교 쪽으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더 배우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아까보다 배우 수요가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면 더 넓어지는 거죠. 이쪽에 계신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버스 정류장이 이 위로 옮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없앤 자리에 그 횡단보도를 놓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네, 여기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배우의 크기, 그 배우지의 크기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이 몇백 미터 간격에 생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존 있는 버스 정류장의 거리와 새로 앞으로 생길 버스 정류장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이제 유추해서 배우지의 인구와 배우지의 면적과 비교해서 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이쪽으로 외곽으로 빠질수록 자,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질수록 이렇게 버스가 좀 적게 다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버스가 적게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이런 외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도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죠. 이쪽도 버스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버스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갈수록 버스가 적어요. 자, 이제 인천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배우지가 큽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구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버스 개수가 여기 가정로와 유사하게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가정로 보시면은 3, 6, 7 여기 7개 정도 있고 광역버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한 10개 이상 될 겁니다.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줄던가 이거에 준하던가 하게끔 버스 노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인근의 상가를 지금 미리 임대하시거나 매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